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이네요. 어제 우리가 발달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호시노 요시히코 책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을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도서출판 선영사에서 나왔네요. 어제 발달 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에서는 바로 이 성인 발달 장애자들, 여자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를 할 확률이 매우 높고, 남자는 가정폭력을 일삼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 아래서 겪게 되는 최초의 기억이 그 사람의 정신생활 속에 깊이 관료해서 평생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책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많은 사람은 유년기의 상황이나 일화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골라내어 기억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들러에 의하면 이러한 관심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에 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열쇠라는 것이다. 아들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란 책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 프로이드와 함께 현대 심리학의 양대 산맥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1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이 부모 아래에서 그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인격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럼 먼저 아들러 평전 앞부분을 보면서 이 아들러가 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러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을 저자가 쓰고 있네요. 평범한 아동, 비범한 목표의식.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곡물상을 하던 레오폴드 아들러의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동기의 알프레드는 매우 병약했다. 구루병을 앓았으며 때때로 후두 경련을 일으켜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때는 질식의 위험이 따를 정도였다. 아동기의 알프레드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바로 아래 동생이 그의 옆 침대에서 죽어간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어린 알프레드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커다란 마음의 과제로 움트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에 그 자신도 중증의 폐렴을 앓게 되었다. 회복의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엿들으며 어린 알프레드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의학계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을 그 자신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 꼭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동생을 잃고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과 싸우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속에 새긴 다짐은 훗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소양 깊은 의사 생활을 하게 하였다. 알프레드의 허약함은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게끔 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만큼 지성적이었으며 매우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아들이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도록 교육시켰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주지시키곤 하였다. 이것은 아들러의 삶에 있어서 평생 동안 하나의 신조가 되었다. 아들러의 가족이 살고 있는 펜치히에는 드넓은 목장과 밭이 있었다. 마침 구루병 치료에 맑은 공기가 좋다는 의사의 지시대로 알프레드는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용기와 동료의식 및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이 시절을 회상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나의 기질은 어린 시절부터 싹 트온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그는 절대로 밖에 나가 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단지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물건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유급을 거듭했다. 그러자 그의 선생님은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특기도 없으니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구두 가게에나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의 아버지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훗날 아들러는 그때 아버지가 그 충고대로 나를 구두 가게에 보냈다면 그런대로 솜씨 있는 구두 수성공이 됐을지도 몰라도 수학에 자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회상했다. 아버지는 선생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 결과 마침내 어떤 수학 문제도 척척 풀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들러는 수학에 관한 한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부모님, 어머님의 헌신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아들러가 그 어려서 동생의 죽음을 보고 본인도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이 아동기의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나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아주 명철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유아기에 그 아동들에 있어서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왜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자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만약에 성인 ADHD일 경우에는 이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향, 어떤 심리적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들러 책을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김은영 라이프스타일 교육 TV는요, 무엇보다도 이 교육에 대한 핫 이슈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도 새로운 삶에 대해 눈을 뜨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책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코드로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올해 2021년 시작되었고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요. 올해는 365일 내내 교육을 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 드릴 거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책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삶을 지키려는 노력. 아들러는 병이란 결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 전체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그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격 전체로 병을 이해하는데, 즉 정신과정과 신체적 과정 사이에 있는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의 훌륭한 진단과 뛰어난 치료 능력은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다. 이를테면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이처럼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는 다른 분야에 역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하여 그 정신적, 육체적 통일성과 사회적인 존재 양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그는 신경학자로서, 정신의학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자, 그 다음에 1934년 나는 뉴욕의 한 강연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랑에 관한 아들러의 강연은 사회자가 청중에게 기립박수를 부탁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사회자는 청중에게 기립박수를 치도록
부탁했을 정도이다. 아들러는 성욕보다는 사랑을 더 중시했다. 그는 사랑과 행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성욕과 쾌감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러가 프로이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론 또한 무시할 수 없으리라. 사실 프로이드 심리학파의 정신분석학도 아들러의 개념을 받아들여 그 이론 체계를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바로 이 책을 쓴 오글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이 아들러의 정신적, 육체적 통일성을 주장한 전인관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떠한 생명현상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개인 전체와 관련시켜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아들러는 개인 전체를 연구함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추진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목표를 알게 되면 그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탐구하는 관찰법을 우리는 목표율이라 부른다. 그것은 이유를 찾는 관찰법, 즉 인과율의 반대다. 아들러는 최초로 정신활동에 있어서 목적성을 인식한 사람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목표를 향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일어난다는 것, 즉 마이너스의 상황을 떠나 플러스의 상황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러가 유전 이론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의 저서 기관성 열등에 관한 연구에서 그는 신체적인 여러 특징의 유전적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 그와 동시에 유전되는 것은 능력뿐이며 특이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발달은 사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사실에 대해 갖게 되는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발달은 사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사실에 갖게 되는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그 사안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을 한 개인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관이 우리가 보통 라이프 스타일 또는 생활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견해였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인간의 발달은 사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사실에 대해 갖게 되는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그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의 문제이죠. 한 개인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관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견해였다. 아들러는 가장 최초의 기억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러한 기억은 삶의 스타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시기로 되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 기억들이 정확한 사실인지 어떤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은 수많은 유년기의 상황이나 일화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골라내어 기억한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들러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관심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스타일에 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열쇠라는 것이다. 극히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단연간의 경험을 통한 결과 우리는 이제 유아기의 기억을 통해 삶의 스타일의 어떤 그릇된 방향도 사회적 관심의 결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황 중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추론하여 그의 문제를 더 잘 해명할 수가 있다. 위험이나 사고 또는 벌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생의 적대적 측면을 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형제자매의 출생에 얽힌 기억은 사랑의 관심권에서 벗어났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날의 기억은 새로운 경험에 의해 새겨진 깊은 인상을 담고 있다. 병이나 죽음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공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의사나 간호사로서 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 위험들과 부딪히고 싶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아들러 자신이 어려서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기의 기억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들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최초의 기억은 여러 종류의 다른 경향, 시각적이건 청각적이건 운동적이건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도와서 학교의 몇몇 과목에 있어서의 실패의 원인이나 잘못된 직업 선택의 원인을 밝혀준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아들러는 사람은 기억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을 선택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기억을 창조해내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견해에 의하면 어렸을 때 똑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도 각각 다른 삶의 스타일에 의해 각양각색으로 그 경험을 회상한다는 것이다. 저희 집도 이남 이녀인데요. 어렸을 때의 언니 오빠와 같이 놀았던 사안을 각자 다 따로따로 회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동체에서 더 엄밀하게는 공동체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외톨이로 고립된 인간은 자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영양과 에너지를 주는 것은 신성한 자연의 행위이다. 어머니와 갓난아기의 협력에 의해서만 갓난아기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사회적인 관심을 각성시키고 그것을 발달시키거나 억제하는 일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방법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이의 장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 어머니들이 이러한 일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인생에 대한 준비가 미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이의 관심을 각성시키는 일은 학교의 임무가 된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시선이나 멸시하는 듯한 시선 또는 공허한 표정 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또한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어떤가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이란 원래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아들러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들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종종 인간의 집단을 다루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다만 맹목적인 복종을 원치 않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를 기대했을 뿐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인류를 위하여 오로지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가 추구한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과 인류를 위하여 오로지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르죠. 아마도 아들러는 그것을 구분했던 것 같아요. 또한 아들러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 등에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곧잘 강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흔히 종교적 교리를 주장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옳지 않은 종교를 설교하는 일을 거부하고 자신은 다만 과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을 설명할 뿐이라고 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아들러의 직업에 대한 견해 그리고 사랑과 결혼
인생 문제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페이지에 인간의 발달은 사실의 영향을 받기보다 이 사실에 대해 갖게 되는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 개인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관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을 좌우한다 라는 아들러의 견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는 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 좀 해, 대화 좀 해, 서로 소통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소통은 될 수가 없고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오로지 넘치는 사랑만이 그 상대와 나를 완벽하게 소통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들러 심리학 해설 읽어봤는데요. 내일 16번째 시간에는 이 아들러 심리학 해설을 좀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라이프스타일 교육 TV는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의 교육으로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날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우셨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짧은 그러한 책 읽기를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아이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사회와 세상으로의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